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내년 1월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수정량 허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513%를 부과하면 국내산 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복대가 다음 달 총장을 재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경복대는 교수회와 총장 선거 관련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까지 교수 총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지난달 교수회, 대학 본부, 후보자 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총장 연임 금지, 1인 1표제, 선관위원장과 교수회 의장 분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복대 측은 3자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규정이 정비되면 다음 달 중으로 차기 총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치러진 경복대 총장 선거가 규정 위반 논란으로 무효가 돼 지난달부터 정상광 의무부 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청도 송전탑 반대위가 동봉투 살포 사건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과 한정 관계자 등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5명을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한정과 경찰의 유착과 뇌물수수 관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하며 이미 밝혀진 1,700만 원 외에 더 많은 돈이 오갔지만 은폐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른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번 고소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다음 달 1일부터 대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성남 사옥에서 대구 혁신도시 신사옥으로 이전해 다음 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옥 이전을 계기로 지역 산업 육성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사회와의 결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각종 용역 및 물품 구매 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 개방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 지역 인재 적극 채용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앞으로 대구를 울산 지역 석유 클러스터와 연계해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벨트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적조 피해를 입은 포항을 찾아 방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제 포항을 찾아 구룡포 앞바다에 발생한 적조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어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적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복구와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적조 피해 현장 방문 후에는 포항 영일만항을 둘러보고 지역 수산인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1일 적조특보가 발령된 이후 양식장 9곳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10만 1,700마리가 배사해 3억 2,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종일 흐려서 낮 동안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 머물면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